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 그 악마 같은 짓을 벌인 사람들이 어제 검찰로 송치됐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스크 벗고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계획 범행 인정하세요?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상공개도 결정되는데 한번 벗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마스크 잠시 좀 내려주십시오. 안 돼요, 안 돼요.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신아 씨 범행 계속 부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마스크 벗어주세요. 아니, 김유진 아나운서, 공범이란 사람, 김신남, 지금 신상 공개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취재진들이, 기자들이 마스크 한번 벗어달라고 하니까 앞서 보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 왜 지금 국민 앞에 짜증을 내요,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신남은 범행과 관련된 질문에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면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는 보셨지만 짜증을 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서 공분을 키웠는데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어제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공범 김신남이 검정색과 흰색으로 마스크를 두 겹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이 됐던 건데요. 이게 뭐 코로나19의 감염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얼굴 공개가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목숨이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잔혹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글쎄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철저히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주범 백광석이란 이 인간이 범행을 저지른 그럼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백광석은 피해자 주택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숨진 중학생만 살해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평소에도 숨진 중학생과 자신이 자주 다퉈왔고 그로 인해서 자신과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숨진 중학생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의 어머니와의 연인 사이인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 불렀다는 게 지금 살해 이유라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자신과 전 연인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 숨진 중학생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백광석은 이미 피해자 어머니가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청바지를 다 없애버렸고요. 그 정도로 의심이 상당히 심했던 것이죠. 욕설과 폭행도 자행해 왔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진술에 따르면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6월에만 5대를 부수기도 했고요. 피해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CCTV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끔찍한 사건에 저 공범이 가담했던 이유, 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걸로 이 유인했기에 이런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을까 궁금했는데 그 이유도 밝혀졌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범죄 이유는 이 공범 김신남이 주범 백광석에게 500만 원가량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 빚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에는 백광석으로부터 수백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경찰이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성년자잖아요. 중학생을 살해하는데 이 수백만 원의 금전적 이득 때문에 이렇게 범행에 가담을 했습니다. 진짜 이 인간들 자신의 비탄감 받으려고 그 범죄에 가담을 해요. 홍종선 기자님, 이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김신남이 만날 우리 집에 형수님 하면서 밥을 먹으러 왔었다. 공범이란 사람이요? 네, 공범이라는 이 김신남이요. 덫이가 떨리는 게 이 가담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 경찰 대응이 미숙한 부분 진짜 질타받을 부분도 많아요.
그 신변 안전 보호 조치 중에 하나인 스마트워치 지급도 늦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나마 검거에는 속도를 냈다면서요, 권상희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백광석, 김신남 이 두 사람 상당히 경찰이 빠르게 검거에 나섰습니다. 시간별로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경에 피해자의 집에 이 둘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16분부터 41분 사이에 지금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 51분경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귀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들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9일 오전 0시 40분에 공범 김신남을 자택에서 검거하게 되고요. 오후 7시 29분 이 주범 백광석을 숙박업소에서 검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이 이뤄진 지 약 28시간 만에 이 둘을 경찰이 검거하게 된 겁니다. 하루 만에 공범과 이 주범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뭐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백광석은 범행 직후에 휴대전화도 꺼버리고 현금만 사용합니다. 사건 현장 CCTV는 경찰이 이미 설치한 2대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경찰은 형사과 8개 팀 전 직원을 투입해서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신호를 바탕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나갑니다. 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해당 경로를 거쳐간 택시 33대에 대한 탐문 수색을 시작하는데 이 사건 직후 백광석이 택시를 타고 자신의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원룸에 도착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백광석이 이 집을 떠나 숙박업소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만약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을 재빨리 검거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가 있던데 이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주범 백광석이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치장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빨리 검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응당한 처벌의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채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중학생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눈을 감지 못했을 거예요. 원통에서 반드시 이 사건 낱낱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요. 철저히 진실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뉴스파이터가 눈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